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수 사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의 이름인 사는 군대의 뜻도 되고 전쟁을 이끄는 장수의 관직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라는 글자는 상대의 갑골문에서는 1번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주대의 금문에서는 2번과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1번의 갑골문은 무언가를 양쪽에서 감싸고 끈으로 묶은 것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과 양을 결합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 무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일을 맡은 관리나 지도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음과 양은 신하와 왕도 되고 부부 관계도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결합이라는 상징을 통해 군대와 여러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의 의미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성이 시집가는 것을 뜻하는 귀자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글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글자들에서 나타나는 이 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기선 이렇게 결론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나라 때에는 여기에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 덧붙인 글자는 두를 잡자입니다. 두르다는 말은 빙 둘러서 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한 바퀴 감싼다는 뜻이므로 묶는다는 의미의 글자와 결합이 되면 주변을 빙 둘러서 묶고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 무리를 빙 돌아서 주변을 감싸고 그 무리 중앙에서 단결의 힘을 발휘시키는 지도자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주위를 빙 둘러서 중앙에서 묶는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수 사괴의 괴상도 유일한 양요가 주변의 여러 음들을 하나로 묶고 단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글자와 괴상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효가 전부 음요이고 양효가 유일하게 하나만 오는 다른 괴들에서도 모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 사괴의 도전괴인 수지비괴도 왕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친밀한 것을 나타내고 사효에만 양효가 오는 뇌지예괴의 경우는 머리카락을 모아서 비녀로 꽂아 머리를 모으는 이미지로 여러 무리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상징하는 붕합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뢰복괴의 경우도 떠나간 음이 양에게로 돌아와서 합치는 것을 통해 신하가 주인의 뜻을 어기고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나와서 이 또한 음양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지수사괴와 수지비괴는 상괴와 하괴가 모두 같은 음이므로 서로 협조작용이 강해서 그러한 음양의 결합이 더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뇌지예괴와 지뢰복괴는 진괴가 양괴이고 곤괴는 음괴이므로 서로 음양이 달라서 대립적인 성향이 생길 수 있지만 곤괴의 기본 속성이 유순하게 따르는 상위 위주이므로 곤괴가 오는 경우는 상하괴가 비록 음괴와 양괴로 대립이 되어도 이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로 합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곤괴와 간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경우인데 곤괴는 음이고 간괴는 양이므로 서로 대립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곤괴는 유순하고 간괴는 억제하므로 서로 협조적인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겸괴의 경우도 신하가 왕에게 섣불리 도전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간괴가 상괴에 오는 산지박괴의 경우만 서로 대립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간괴가 지산겸괴에서처럼 하괴에 오면 자신을 내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산지박괴처럼 간괴가 상괴에 오고 그 아래의 하괴가 양과 반대되는 음괴이면 상부에서 하부를 억압하는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래 간괴가 상괴에 오고 하괴가 음괴이면 상괴의 간은 하괴의 음적인 속성을 반대로 바꾸어서 중도에 맞게 기르는 상의 위주입니다. 가령 산수몽괴에서는 하괴의 감이 상징하는 어리석음을 반대로 길러서 현명하게 교육시키는 것이고 산택손괴에서는 하괴의 태가 상징하는 손실을 반대로 길러서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풍곡괴에서 하괴의 손은 움츠렸다가 도약하는 이미지를 통해 반란을 상징하는데 상괴의 간은 이러한 반란을 억제하고
유순이 따르도록 하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한편 하괴의 소는 땅의 뿌리를 받고 땅 위로 자라는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한 가문의 이어짐을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나라 왕실이 몰락한 뒤에도 상나라의 가문은 그 자식들이 살아남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로 산풍곡괴에서 중도에 맞게 기르는 것은 주나라 왕실의 반역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상나라 가문은 그대로 이어가도록 한다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산지박괴의 경우는 그 해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앞서 말한 공식을 따른다면 하괴 곤의 유순한 속성을 가진 자들을 억누르고 탄압하여 오히려 왕이 반란을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석은 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괴에 간괴가 오고 하괴가 음괴인 경우 모두 오효에서 중도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완성되는 상이 나오고, 마지막 상구효에서는 다시 음적인 기운이 강해져서 양구와 불화하는 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박괴의 경우도 오효에서는 신하와 왕이 화합하는 상이 잠시 나오지만, 마지막 상구효에서는 기존의 왕조가 몰락하고 기존의 신하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지수사괴의 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사괴는 상괴에는 막힘없이 열린 문을 상징하는 곤괴가 오고, 하괴에는 위험을 상징하는 감괴가 옵니다. 원래 음효와 양효만 놓고 보면 양효는 나아가려는 것이고 음효는 양이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위주이지만, 괴에서는 단순히 양괴라서 나아가고 음괴라서 막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대에 와서 물의 흐름을 막고 여는 것으로 나아가고 머무는 것을 표현할 때는 곤괴가 비록 음괴이지만 문을 여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간괴가 비록 양괴이지만 나아가는 것을 막는 둑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곤괴의 괴 이름에도 들어가는 신자에서 펼치다는 의미가 있는 것도 그러한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문을 연다고 해서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 씨앗을 받아들이고 안에서 10달을 채우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것처럼, 막고 여는 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아가건 들어가건 막힘없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감괴는 상괴에 오면 왕의 덕이나 중도의 덕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위주이고, 하괴에 오면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상괴가 활짝 열려있는 곤괴가 오는 지수사괴의 경우는 원래 상괴에 있던 감이 아래로 내려온 이미지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왕의 명을 받은 장수가 위험한 전쟁터로 나아간 이미지도 되고, 왕이 몸소 병사를 이끌고 위험한 전쟁터로 나간 이미지도 됩니다. 상괴는 왕이 거처하는 왕궁의 이미지이고, 하괴는 왕궁에서 떨어진 변방의 이미지가 기본이므로 왕이 왕궁에서 변방의 전쟁터로 나아가거나 왕의 명을 받은 장수가 전쟁터로 나간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괴의 감은 지수사괴에서는 전쟁이라는 위험의 이미지도 가지지만 동시에 왕의 명령이라는 이미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괴의 계상도 중앙의 양효를 양쪽에 음효가 둘러싸고 있는 상인데, 이는 부정적으로는 양쪽에서 음이 중앙의 양으로 밀고 들어가 위협하는 상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는 양쪽의 음이 중앙의 양을 보호하고 따르는 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감괴가 지니는 물의 양을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성과도 통합니다. 중도에 맞으면 덕이 되고 중도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수사괴의 괴 전체를 보아도 하괴 중앙의 유일한 양효를 나머지 5 음효들이 감싸고 따르는 상이 됩니다. 이는 뒤에 나올 도전괴인 수지비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수사괴는 왕이 왕궁에서 나와서 전쟁터로 내려가 있는 상이고, 수지비괴는 왕이 상괴의 중앙인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수지비괴는 신하들이 왕실의 왕을 따르는 상이 되는 것이고, 지수사괴는 전쟁터에 나간 왕 혹은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따르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수사괴의 내혹괴는 진입괴이고, 이는 나갔다가 돌아오는 상의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수사괴는
마지막 승리 상륙효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일들이 위주로 나옵니다. 내혹괴와 외혹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혹괴인 지뢰복괴의 괴 이름인 복도 돌아오다는 뜻인데, 이 또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상괴의 고는 토이고 하괴의 감은 수이므로 전체적으로 토극수의 상위 위주입니다. 토극수는 둑 안의 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것을 관리하는 일에 해당하는데, 곤괴가 둑이 열린 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괴가 둑을 닫는 간괴가 오는 산수몽괴의 경우도 하괴의 감이 상징하는 어리석음을 나아가지 못하게 과둬두되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자유롭게 나아가게 해야지 너무 가둬만 두어서도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오듯이, 상괴에 열린 곤괴가 오는 지수사괴도 무조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혹괴인 지뢰복괴의 의미에 따라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와야 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중도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혹괴 지는 목에 해당하므로 하괴와는 수생목의 관계가 되고 상괴와는 목극토의 관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토극수에서 수생목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생겨난 목이 다시 토를 극하는 토국수로 이어지는 항해승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항해승제에 대해선 제 다른 동영상이나 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록 곤괴가 문을 여는 것에 해당하는 토이지만 항상 문을 열고 닫는 중도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토국수는 1차적으로는 물을 저장하고 막는 이미지가 시작이고, 거기서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것은 둑 안에 물이 쌓이면서 둑을 열고 나아가려는 힘이 생겨나는 것에 해당합니다. 목은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땅속이나 물속에서 밖으로 분출해 나아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극토는 처음에 문을 닫는 토의 작용을 반대로 극하여 억제하니 이는 밖으로 분출해 나아가려는 목의 힘을 억누르던 토의 힘을 이기고 목이 밖으로 분출해 나아가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둑 안에 물을 모으듯 내부에 힘을 모아서 기른 후에 그 힘을 바탕으로 외부로 공격하러 나아가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사괴의 괴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정장인 길 무구. 사는 바른 장인이어야 길하고 무탈하다. 사는 군대도 되고 군대를 이끄는 왕이나 장수도 되는데 여기선 장수의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장인은 고대에 나이가 많은 노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책으로 공부한 내용만으로는 실전에 나아가면 크게 패하기 쉽습니다. 실전에선 항상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오고 그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앞서서 지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나이가 많고 경험만 많다고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 앞에 정자를 붙인 것입니다. 정은 바를 정자의 의미도 되고 정할 정자의 의미도 됩니다. 즉 바른 결정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군대를 지도해야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길하고 무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경험이 풍부한 장인이 군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전쟁에서 길하고 무탈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승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를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후퇴 결정을 할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길하다고만 한 것이 아니고 길하고 무탈하다고 한 것입니다. 또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면 그 또한 길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선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의 통일입니다. 지도자가 공격을 주장하는데 부하들이 공격을 반대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 작은 허점으로 인해 이길 싸움도 질 수 있습니다. 군대의 패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국가의 멸망까지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지도자가 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 아래의 부하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룰 효사의 내용들도 그러한 주제를 가장 강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수 4개의 개요를 마치고 각각의 효사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